네, 세월호 선체 인양이 확정된 가운데 곧 인양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최선의 인양 방법과 후속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전지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그 발표 내용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장 교수님께 여쭤보면 이 기술적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째로 10,000톤 클래스의 선박을 인양하는 것이 뭐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시계도 나쁘고 그다음에 유속도 3노트로 아주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상태에서 앵커를 걸어가지고 이게 들어 올리는 작업을 크레인선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배 안에 기름도 있기 때문에 유출 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기술적인 난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오늘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부 발표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월호 사고 있고 1년이 되니까 뭐 정부, 국회, 민간단체 각각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과 실종자 수색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검찰이 사고 원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배가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적절하지 않은 운행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로 뭐 해피야, 마피아, 그다음에 뭐 어떤 정부 관료와 기업 간에 유착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돼 있고 또 음모론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SNS상에서. 이번 기회에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인양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바로 인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양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기술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견적서 같은 거를 보고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인양 작업 설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올해 10월 정도부터 인양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양 작업 설계를 하는 도중에도 이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기름을 빼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양을 하겠다는 결정은 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인양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양을 그 자리에서 인양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수심 30m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인양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 갈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중간중간 이제 좀 조율하는 과정이 물론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 인양 과정 중에 기름 제거 작업이 있잖아요. 그 기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월호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배의 양측에 통상 이제 선수하고 선미 쪽에 그 균형을 위해서 양쪽에 기름을 싣게 되고요. 머리하고 꼬리 부분에. 그다음에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 편에 기름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가운데는 아마 싣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벙커 CU 13만 9천 리터, 경유 3만 9천 리터, 도화 20만 3천 리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약 200톤 1,000드럼 정도의 기름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유출이 되고 일부는 소모됐기 때문에 인양 전에 반드시 아마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기름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제 일단 뭐 하태별로 해서 일단 구멍을 홀을 뚫어 가지고 뽑아내는데 그 뚫는 과정에 일부 기름 유출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건 뭐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브를 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펌핑하는 그런 작업이 되고, 그다음 벙커 CU는 수온에 따라서 좀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이는 작업이 약간 가열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기온에 따라서는 좀 추가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4도 근방이 그게 그 융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가족들이 오늘 좀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보선 이전에 빨리 이게 인양 발표를 결정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이 외에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뭐 인양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가족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의 재발 방지 노력일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어떤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세월호 사고 규명이 사고 원인 규명, 그다음에 책임 방지 노력, 어떤 예. 책임자 규명 문책, 배상의 문제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 공학적인 논리나 이념 문제에 좀 편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유가족은 혹시라도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비용 2천억 원 들어간다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 인양 작업에 제동이 걸릴까 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보선 전에 뭔가 정부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가족이 이제 바라는 거는 어쨌든 신속한 인양이긴 한데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인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양 방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그 플로팅 도크라는 걸 네. 밑에 넣어서 들어 올린다는 이유인데 그게 이제 바로 그 플로팅 도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게 무게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 크레인을 든 채로 그 완전히 그 장소까지 이동하기, 연안까지 이동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좋은 그 플로팅 도크가 네. 폭도 70m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눕힌 채로 바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수심 30m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그 안전한 그건 거를 이제 플로팅 고려해서 도크를 수면에서부터 깔아앉혀서 예. 너무 깊이는 못 깔아앉히니까 깔아앉혀서 거기에서 이제 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배를 그 크레인으로 집은 상태, 들은 상태에서 밑에 들어가서 받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호를 이제 우측면에 이제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예.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뭐 크레인에 연결을 해서 지금 네. 뭐 93개 이 예. 정도의 크레인에 예. 연결을 해서 지금 예. 끌어들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 홀을 그러니까 이제 홀을 안 뚫고 네. 그 밑으로 천안함처럼 그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경우는 이제 그 지질도 중요하겠습니다. 버리고 쉽게 이렇게 터널을 뚫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좀 지질이 약간 더 딱딱하다 그러고 안만도 있다니까 아마 예. 그래서 그 TF팀이 홀 뚫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뭐 4.75인치짜리 그 앵커 체인 크레인을 로프를 쓰기 때문에 네. 그걸 계산해 봤더니 한 180 내지 140에서 180톤 정도 힘을 받겠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0톤은 들려면 뭐 대충 얼음 잡아서 100개 정도는 뚫어야 한 100톤 정도 부담해서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지금 플로팅 그 도크에 실기 전에 좀 이동을 한다는 부분들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 그렇죠? 이 크레인을 들은 다음에 예. 이동을 한다는 네. 거는 네. 그게 2대의 크레인을 들기 때문에 예. 이게 동조도 어렵고 아. 그다음에 그중에 뭐 파도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소위 이게 동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하중이 거의 더블로 걸리게 됩니다.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어느 쪽으로 실린다는 그것도 말씀이시나요?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절단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건가요? 뭐 절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 그림을 제가 좀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예, 예. 네. 이거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지금 네. 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봤다시피 그 선수 쪽이 들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침몰 당시에 예. 그 이야기는 배의 중심이 이쪽 정중앙에서 예. 배 흠이 뒤쪽으로 이동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90몇 개를 뚫어서 들어도 예. 균일하게 하중이 안 걸립니다. 이 소위 뒤가 무겁기 때문에 회전 모멘트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편심이 한 10% 생기면요. 이 앞에 장력에 비해서 예. 여기가 4배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한 5% 정도, 5% 배 전체 길의 5% 정도의 그 편심이 생기게 되면 예. 한 2배. 그러니까 여기 장력에 비해서 이쪽 장력이요 2배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 예. 하중 그 용량이 오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외에 배가 움직이게 되면 소위
동적인 효과라고 그래서 네네네. 이 경우에는 가속도 때문에 네. 또 2배 가까이 힘이 최대로 걸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굳이 들어서 바로 바지를 플로팅 도크를 넣게 되면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동해 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가 일본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그 크레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 장력의 부담도 더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 올렸다면 그 대부분의 작업은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바지 넣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이동해 가서 바지를 넣을 이유가 있겠느냐. 굳이 생각해 본다면 작업이 여의치 않았을 때 도로 놓기가 좋겠죠. 수심이 얕으면. 그렇죠. 또 조류도 좀 덜 심하고 네네네. 시계도 좀 낮고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들었다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기 때문에 넣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지에 안전하게 실은 다음에 안전하게 이동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일전에 그 지난주에 비슷한 저희 시간에 그 잠수 명장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크레인을 2대 쓰는 것보다 오히려 1대 쓰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그렇긴 하죠. 이 부분은 한 대 쓰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용량이 문제죠. 무게의 문제다. 지금 용량이 10,000톤 크레인이 그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해서 지금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8,000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00톤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동적인 효과 때문에 또 크레인의 용량을 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계든 항상 80% 정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써야 안전하지 100%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무리가 됩니다. 아까도 그래서 김나연 앵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어쨌든 통째로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례 없는 일 말고 혹시라도 도중에 더 많이 위험해진다면 이 선체를 혹시라도 중간에 인양 작업을 하다가 절단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절단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우선 선체를 절단한다는 작업도 대단한 작업일 뿐더러 선체를 절단하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화물 트럭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화물 트럭까지 절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체를 절단했다 손치더라도 크레인을 들었을 때 그 화물들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빠져나오겠네요. 그다음에 그 실종자도 유실될 염려가 있고 기름도 유출될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화물이 그 큰 대형 트럭들이 쏟아지면서 크레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전 변호사께 좀 여쭤보면 아직도 아무튼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양 결정 후에 이제 뭐 후속 대책이나 논의할 것들이 뭐 정부나 뭐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교류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겠습니까? 이 정부하고 유가족 간에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 인양 문제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의 문제였어요. 근데 인양은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일단락 됐다고 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액수가 일단 문제예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을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위자료가 1억이거든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초동 구조라든지 평소 선박 관리 책임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1억 너무 적지 않냐. 일단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정부가 발표한 그 대책에 따르면 이 배상금을 지급을 받으려면 배상금 지급받는 즉시 향후 정부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또 여기에 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전체 기획을 뭐 총괄하는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요? 그렇다면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이거 인양 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국가 비용이 5,5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거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 책임이 있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유병원 측에 대해서 뭐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렵게 된 게
국가가 이런 구사권 확보 대책으로 인해서 동결시켜놓은 재산이 유병헌 측 재산이 한 1,8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예. 대부분 차명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유병헌법은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병헌은 이미 사망했거든요. 네. 유죄 확정 판결 없는 이상 어떤 몰수나 추징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자식들 재산으로 돼 있는데 뭐 섬나 씨라든지 둘째 아들은 신병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네, 말이에요. 프랑스에 있죠. 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정부라든지 민간 단체, 뭐 비전문가들이 지금 백가쟁명식의 논쟁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설득력 있게 조절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지 또 이게 또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시행령 아니고 배보상 문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유병헌법을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좀 주어져야지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겠습니까? 일단 배상 문제, 일단은 유가족이 가장 원하는 거는 실종자 수색이고 사고 원인 규명이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 어떤 확고한 대책이 발표가 돼야 될 것이고요. 좀 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예,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인양 과정에서 유가족을 설득을 하고 뭔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가장 우선이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상 문제에 있어서 그 동의서 요구라든지 뭐 향후 권리 포기하게 하는 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용 그 유가족에 대한 대책 있어서도 뭐 임금 보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지원에 대해서 뭐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 노력이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창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